오늘의 첫 번째 질문. 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1000번 이상 들어본 질문 중에 흐차바 산자오자가 무슨 뜻이냐? 흐차바 산자오자는 사실 제 기합 소리예요. 제가 항상 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몸이 힘들 때 하는 말입니다. 흐차바 산자오자. 그 다음에 왜 그 이름에서 걸리버 여행기가 됐냐? 원래 쓰던 닉네임이었는데 그 채널 이름을 제가 아껴뒀어요. 걸리버 여행기는 기본적으로 보통 많은 분들이 알기를 그냥 키가 큰 이야기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부와 2부가 있고 알려지지 잘
를 위해서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징병 군인들이 그냥 마냥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합당한 대가를 치러주고 나서야 징병 군인이 있는 거고 그런 징병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징병보다는 모병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징병제가 갖춰져야 된다면은 대한민국에서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 남성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돈을 쓰겠습니까? 근데 그 돈은 택도 없습니다. 다음은 어딜 갈 것이냐? 다음은 제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국방부에서 나를 보고 혹은 나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 자식을 해외에 못 가게 가둬놔야 돼! 라고 한다면은 못 가는 거죠. 하지만 제가 갈 수 있다면은 어디든 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목적지는 남미를 가고 싶은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남미를 가고 싶습니다. 러시아 말을 할 줄 아는가? 러시아 말은 기본적인 말밖에 잘 모르고 사실 제가 러시아에 있지 않고 러시아 외 다른 국가를 가요. 그렇다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몇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말을 어느 정도 필요한 말들을 할 줄 알죠. 다양한 건 모릅니다. 코인 주식 그 후 왜 손절했는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 보면은 이게 항상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주식과 코인은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 2020년도 3월 11일부터 주식시장을 보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주식이 보통 3분의 1 토막 나거나 16분의 1 토막이 나는 그런 주식들을 샀어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시 그게 막 급투상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테슬라도 있었고 게임스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주식들을 샀는데 사는 주식마다 곳곳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떤 주식은 올라가다가 상패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봤습니다. 꽤 짭짤했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초에 작년에 제가 주식을 살지 비트코인을 살지 고민하다가 돈이 있으면 비트코인을 사야지 했는데 돈이 좀 쌓이니까 비트코인에 손을 댔어요. 사니까 기분은 좋았더라고요. 왜냐면 비싸니까 아무나 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마냥 오를 줄 알았더니 가격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아서 물타기를 하다가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이거 처음에 제가 주식할 때 가지고 있던 돈보다 더 별로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놨습니다. 손절을 하고 사람이 욕심에는 참 끝이 없구나. 언젠가 나도 주식을 팔아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이게 플러스 빨간불을 보면은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고 그냥 더 오를 거야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더 오를 거야. 근데 파란색 불을 보면은 아까 팔걸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욕심에는 정말 정함이 없다면 결국 내가 겪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 미국 주식을 했었는데 국내 주식은 재미없으니까 미국 주식을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피폐해지고 거울을 보면 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은 날 이거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이 가장 좋은 날인데 이런 걸로 나의 시간을 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다 정리하고 제가 간절히 원하고 꿈에 바라던 여행 유튜버 한번 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처음 왜 갔냐라고 하시는데 우크라이나를 처음 왜 갔냐면은 당시에 제가 레오나르도 덕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키가 2m 64cm였는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네스북에서 이렇게 쫓겨났죠. 왜냐면은 자기 키를 재려고 매년 오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늠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정신이 좋았어요. 나는 그 남자를 만나고 싶었고, 근데 제가 5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처음 왔을 때 그 남자가 돌아갔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순박한 이미지에 사람이 참 좋아 보였었는데 그냥
키가 너무 크니까 심장도 비대해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어릴 때 꿈이 뭐였냐? 이거 이야기 좀 긴데, 어릴 때 꿈이 뭐였냐? 제가 어릴 때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야인시대가 참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김두한이 국회의사당에서 바로 우물투척하기 직전 이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할 줄 모르는 행동을 나는 할 수가 있다. 그 마인드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보통 마피아나 깡패나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나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도와줘요. 정치인이 됐건 뭐가 됐건 도와줘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희생하지만 그 정신이 참 좋았어요. 그 야인시대에 나왔던 김두한 자체만 봤을 때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물론 드라마이긴 하지만 더 약간 지혜가 있었다면 더 멀리 보고 더 좋은 인물이 됐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했다는 것이 정말 되게 크게 와닿았죠. 그리고 어릴 때 꿈은 사실 이제 물론 이제 7살 때 뭐 10살 때 그쯤에서 이제 깡패였고, 깡패인 이유는 야인시대를 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자신이 입는 옷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해요. 트렌드가 되는 거죠. 트렌드.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그것을 수렴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어요. 왠지 내가 갖고 싶어하는 영향력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힘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 싸움을 잘해서건 돈이 많아서건 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인지도가 큰 힘이 된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중학교 때에 들어가면서 운동선수가 꿈이었어요. 왜냐면은 운동선수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할 때 가장 멋있고 돈도 많이 벌고 국가에서 밀어주고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연예인 못지않게 연예인 그 이상으로 어떤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지도가 있고 그가 입는 거, 말하는 거, 표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캐치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매개체를 통해서 쉽게 터득하고 따라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대학생이 됐을 때 제 꿈은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정치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가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물론 정치 공부는 다 다르겠지만 최근에 뉴스를 그때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당선인이 됐을 때 그리고 당선되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고 그 트럼프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야 정말 재밌는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은 한국에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 꿈이 이제 대통령을 한번 꿈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왜냐면 남자는 큰 포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 되면은 내가 그토록 어릴 때부터 원했던 나의 인지도를 더 쌓고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바로 대통령 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될까? 주위의 사람들이 당시에 너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니까 모델을 해야겠다. 모델을 해라. 그래서 이제 모델 에이전시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물론 제가 막 슬리퍼도 이제 신고 오고 옷도 이상하게 입고 왔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몸이 풍선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 하십니까? 학비는 어디 나왔습니까? 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자기 사업에 이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델은 사람 장사거든요.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어릴 땐 몰랐지. 어릴 땐 그저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았죠. 근데 그러지 않고 가끔은 내가 원하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거나 내가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결코 항상 바라는 것을 요구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치인이건 운동선수건 모델이건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면 내가 스스로 어떤 이 돈을 싹 다 가져갈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누군가 나를 가늠하는 것은 건방지잖아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10년 전에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안 보던 그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게 유튜버였어요. 유튜버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간절히 원하던 게 인지도라면 그 인지도를 내가 스스로 한번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거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꿈을 꿨고 꿈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카르파티아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키예프에 무작정 왔는데 숙소에서 이제 구글 지도를 쳐보니까 그냥 버튼을 눌러봤어요. 아무 곳이나 오른손이 그냥 엄지손가락이 가는 대로 눌러봤더니 거기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진이 제가 꿈속에 봤던 그 사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 갔어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을 촬영했더니 그때 그 동영상이 갑자기 부상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그걸 보게 됐어요. 또 그리고 제가 군복을 입냐 안 입냐를 또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고 결국에는 경사라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을 겁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지만 만약에 계속 부모님한테 겁을 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건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번역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언어를 도와줘요. 제가 가끔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이분들이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분들이 대답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제가 알고 배운 걸로 적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재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공했냐? 제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어떻게 하냐면 김병호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네프로 강의 슬픈 운명. 그거 책을 보고 나서 그 책을 5년 전에 봤어요. 5년 전에 본 책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본 거는 잘 잊질 않아요. 다음 질문, 시골을 선호하는 이유인데 시골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항상 어딜 가든 그래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그렇고 카자흐스탄도 그러고 미국도 그런데 시골에 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 남아있는 사골국물과 같은 그 문화가 그곳에 있어요. 그 사골국물 같은 우러난 그 문화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골을 가야 되는 게 맞고 수도 같은 경우는 그냥 평준화되어 있어요. 어딜 가든 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고 어딜 가든 그냥 흔해 빠진 물론 국가마다 그 나라의 특색에 따른 건물들이 남아있지만 그냥 어딜 가든 그게 있어요.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죠. 물가가 더 비싸고 관광지다 보니까 알려져 있는 잔치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은